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돈을 학생들이 받잖아? 그럼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었잖아. 돈이 있으면 뭔가를 다 할 수 있잖아. 담배를 살 수도 있고 술을 살 수도 있고 옛날에는 신분증 검사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돈을 주면 그걸로 애들이 딴짓을 했었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학원에서 내가 분명히 얘한테 용돈을 안 줬는데 애가 갑자기 거기서 돈이 나서 그걸로 뭔가 나쁜 짓,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새는 이제 그런 나쁜 짓들을 법적으로는 못하게 막아놨지만 알게 모르게 또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를 원천 차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주고 받는 거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일부러 그런 데 쓰지 못하게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 주는 걸로 선회를 시켰는데 사실 그걸로도 또 문상도 또 현금깡 해가지고 또 쓰는 애들이 또 있더라고. 근데 그러면 원천적으로는 수강료를 면제 혹은 수강료를 깎아주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해봤는데 엄청 머리 아파. 예를 들어서 그때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였어. 고등학교 때 시험 보잖아. 그때서 예전에는 고등부원 수업했으니까 그때 전교 1등 성적표가 학교에서 띄워달라고 하면 띄워줘. 전교 1등을 하고 오면 수강료 3달 면제.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전교 1등을 유지하잖아? 그럼 졸업할 때까지 수강료 면제. 교재비까지 면제. 대신에 학원에서 내가 이름 붙일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강료가 한 달에 고등부는 40만 원이었거든? 그러면 1년이면 480만 원 면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문제가 없어. 얘 돈 안 받으면 되잖아. 넌 수강료 빵원 하고 안 받으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갭을 두니까 뭐 전교 반에서 1등이다. 그럼 수강료 한 달 면제, 뭐 교재비 면제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쭉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놨더니 만약에 안민엽이라는 학생이 반에서 1등이야. 한 달 수강료 면제야. 그럼 이번 달 수강료가 면제됐어. 다음 달 되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다음 달 되면은 그 수강료가 다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부모님이 냈는지 안 냈는지 헷갈리고 나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전산으로 처리를 하면 그나마 좀 나아. 근데 전산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이쪽은 잘 안 하더라고. 원장님도 전산 처리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헷갈리지?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 전교 1등만 사람이냐 하면서 애들이 막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 저도 반에서 1등 했는데 저도 반에서 2등인데 1등이랑 2등이랑 한 등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는 89점인데 90점 취급해주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그래갖고 좀 그렇다. 너무 또 성적으로 줄 세우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어쨌든 성적표 나오는 대로 선생님 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저기 뒤에 우리 또 벽에다 붙이잖아요. 98점은 저쪽 구석교 화장실 바로 문 옆에다 붙일 거고 100점이 딱 들어와서 돌아왔을 때 바로 딱 보이는 거지. 응? 잘 모르겠어. 잘했어. 안민엽 평소 하던 거에 비하면요. 확실히 잘한 건 맞아. 확실히 잘한 건 맞는데 그냥 조금 아쉽다.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점수인데 안 나왔으니까 좀 아쉽다. 너에게 다음이 있을까? 진짜 성장률이 성장률 기말 때 딱 득점하려고 은행중학교 3학년 형 중에 너처럼 얘기하던 형이 있었거든? 근데 결국에 2학년 졸업할 때까지 100점을 못 맞았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 저는 아직 기회가 왔잖아요. 그 형도 그랬어. 그리고 2학년 마지막 시험에서 100점을 못 맞았어. 그랬더니 2층이었거든? 교실이? 나 뛰어내려서 자살할 거라고. 나 100점 못 맞아서 억울해서 안 되겠다. 자살할 거라고 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걸 애들이 말렸다. 라고까지, 그런 해프닝까지 얘기를 했거든. 그 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오늘 98쪽부터 시작을 할 건데, 설명을 내는 게 없어. 여기는. 그냥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거밖에 없거든? 근데 그래프가 뭔가 되게 특별한 그래프고 신기한 그래프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쭉 얘기를 하면 아마 다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나눠서 가더라도 일단은 한번 끝까지 쭉 가보고 이해가 되면 끝까지 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중간에 자르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오늘 미니멈 102쪽, 맥시멈 끝까지입니다. 1시간 반 설명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니멈 102, 맥시멈 100 끝까지. 왜? 일주일을 놀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갑작스럽게 맞다니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자,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상자 그림이라고 보이죠? 맞니? 그럼 이 상자 그림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게 별로 없고 딱 요것만 기억하면 돼. 여러분들 책에 98쪽 한번 볼래요? 98쪽에 보면은 첫 번째 1 진한 글씨로 4분위수라고 써져 있지. 보이니? 그 4분위수가 뭔지만 기억하면 돼. 다른 거 없어. 상자 그림에서는. 그럼 자, 4분위수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 말의 뜻 자체를 의미를 한번 해석해봐. 4분위수라고 나와 있지. 4, 4개. 분, 나눈다. 즉 4개로 나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숫자를 4개 그룹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4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숫자를 정렬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지?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정렬하는 거.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오름차순. 기억해야 되라고.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가는 오름차순. 그 오름차순으로 숫자를 정렬하던 방법이 뭐 있었어? 중앙값. 중앙값 쓸 때 오름차순으로 숫자 정리해서 양쪽 끝에 하나씩 지워 나갔잖아. 아씨, 기억이 안 나면 안 된다고. 나 안 나. 이번 주말에 복습 좀 하셔야 됩니다. 통계 어차피 영상 하나밖에 안 된다. 한번 보면서 확인하고 와. 자, 4분위수, 즉 오름차순으로 숫자를 정렬해. 오름차순으로 수를 정렬한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4등분하는 위치에 있는 3개의 값을 통틀어 4분위수로 한다라고 나와 있지. 즉, 뭐 하라는 얘기야? 4등분 하라는 얘기야. 4등분해. 숫자 자체를 4등분 하는 거야.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쭉 정리돼서 써져 있겠지. 그 숫자들을 뭐 하겠다? 4개로 나누겠다. 확인되니? 그렇게 해서 4개로 나눴을 때 4등분하는 위치에 있는 3개의 값. 3개의 값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4분위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확인됩니까? 뭔 말인지 좀 어렵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잘 봐. 숫자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총 몇 개가 있어? 9개의 숫자가 지금 현재 존재를 하지. 이 9개의 숫자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숫자를 4분위수, 4등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애초에 처음에 4등분 하는 게 아니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눌 거야. 숫자를 3개의 그룹으로. 어떻게 나눌 거냐면 숫자가 쭉 나열돼 있을 때 여기 아니다. 요거 조금만 더 써보자. 9하고 10하고 11까지 이렇게. 확인되니?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중앙값을 찾아봐. 6이 중앙값이야? 여기가 중앙값. 확인됐지? 그러면 중앙값보다 작은 쪽에 하나의 뭉텅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 다시 중앙값보다 큰 쪽에 또 다른 하나의 뭉텅이가 존재를 하겠지. 확인돼요? 이렇게 숫자를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일단.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됐지?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가운데 있는 애는 하나니까 그냥 냅둘 거거든? 근데 앞에 쪽에 숫자가 모여있는 그룹 보이지? 여기서 정 가운데 있는 값을 찾아봐. 누구야? 3. 그 다음에 뒤에 쪽도 정 가운데 있는 값을 찾아봐. 9.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 가운데 있던 3, 그 다음 9,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중앙값까지 포함해서 얘네 3개를 4분위수라고 불러. 선생님, 그러면 4분위수 4개로 4등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처음에 뭐 했어? 3등분을 했지? 근데 이 4분위수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하나의 묶음이 보이지? 또 다른 하나의 묶음이 보이지? 또 다른 하나의 묶음이 보이지? 또 다른 하나의 묶음이 보이지? 이렇게 숫자를 4등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4분위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이때 숫자를 가장 작은 애부터, 여기 3이 가장 작은 거지.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제 1, 4분의 수.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6 보이지? 두 번째 거잖아? 제 2, 4분의 수.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9 보이지? 얘를 제 3, 4분의 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숫자를 분류하겠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여기 제1, 4분의 수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여기 보이는 1이라는 숫자가 보이지? 이걸 가장 작은 값. 뭐라고 불러? 최소값. 그 다음에 제3, 4분의 수 오른쪽에 보면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숫자 또 하나 보이지? 얘는 가장 큰 자랑.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 최대값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야. 뭐 별다른 거 없지? 그냥 천천히 하나씩 나누면서 가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숫자의 범위를 바꿔봐. 여러분들 필수 문제 1번을 보는 거야. 자, 필수 문제 1번에서는 숫자가 쭉 나열이 돼 있죠? 근데 지금 정렬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부터 할 거냐면 뭐부터 해야 돼?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쭉 하면은 제일 처음에 작은 수가 1이겠지? 그 다음 누가 나오겠어? 3, 그 다음 3, 그 다음 4, 그 다음 5, 그 다음 6, 그 다음 7, 8, 9까지 해서 총 9개의 숫자가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고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제에서 뭘 찾으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고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은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제일 작은 애가 최소값, 제일 큰 애가 최대값이지? 그럼 제일 작은 애 누구야? 1. 얘가 뭐야? 최소값. 맞죠? 그 다음 제일 큰 애 9가 최대값. 이렇게 그냥 찾아내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봐. 4분의 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4분의 수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4분의 수 찾는 거 우리 위해서 얘기했었지?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뭐 숫자를 일단 세 뭉치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가운데 있는 중앙값이 뭔지부터 찾아야 되겠지? 여기 숫자에서 중앙값 누구야? 5가 중앙값으로 보이잖아. 맞지? 그럼 5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앞에 쪽에 한 묶음 보이지? 그 다음에 뒤에 쪽에 또 한 묶음 보이지? 숫자를 이렇게 크게 3개의 뭉치로 나눴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앞에 있는 묶음에서 4분의 수를 찾으려면 가운데 있는 값을 골라줘야 되잖아. 중앙값 찾으라 그랬지? 근데 위에서는 숫자가 5개이기 때문에 중앙값 3을 쉽게 찾았단 말이지. 근데 이번에 숫자가 4개잖아. 짝수개야. 중앙값 어떻게 찾아야 돼? 그렇지. 누구와 누구? 가운데 있는 2개의 숫자의 평균으로 찾게 되겠지. 얼마야? 그렇지. 자, 마찬가지로 뒤쪽 그룹에서는 7하고 8 보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평균 구해야 되겠지? 얼마입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4분의 수를 하나, 가운데 둘, 여기 셋, 이렇게 4분의 수를 찾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은규, 제1 4분의 수 누구야? 저기 그림에서 3, 펑, 제3 4분의 수 7.5, 제2 4분의 수 언제? 그렇지. 이렇게 1, 2, 3, 4분의 수까지 찾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그러면 자, 세 번째 범위와 4분의 수 범위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새로운 용어가 다시 등장했어. 범위와 4분의 수에 대한 범위.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이 범위라는 거는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범위. 여기다 한번 적어보자. 두 번째, 범위. 자, 범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수 있지, 수. 수가 차이를 보는 거야. 수 사이의 차이를 보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한 수 사이가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우리가 숫자를 쭉 정리를 했지? 이때 최소로 나와 있는 숫자와 최대로 나와 있는 숫자 사이에 차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범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수의 최대값 있죠? 그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돼. 이러면 기본적인 범위가 등장하게 된다. 확인되니? 그러면 지금 문제, 필수 문제 1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 최소값이 1이었고 최대값이 9였지.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8이라는 범위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구하라고 했던 게 뭐야? 4분위수에 대한 범위를 찾으라고 그랬지. 4분위수. 그러면은 두 번째는 4분위수에 대한 범위라고 등장을 했는데 얘는 그럼 뭘까? 위에 있는 범위랑 연결을 지어봐. 그렇지. 4분위수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4분위수가. 그러면 4분위수가 우리 지금 그림에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었잖아. 그러면 가장 작은 4분위수와 가장 큰 4분위수 사이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4분위수의 범위를 찾는 방법은 제 가장 큰 3, 4분위수 있지? 그 가장 큰 제3, 4분위수에서 가장 작은 제1, 4분위수를 빼면 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찾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되니? 요거는 밑줄 치고 좀 체크 좀 하고 가자. 98쪽에 보면은 괄호 2번에 범위와 4분위수 해놓고 1동그라미, 2동그라미라고 나와 있지. 그럼 1동그라미에 보면 범위는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밑줄 쳐놔. 여기다 여기. 여기 부분 보는 거야.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2동그라미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아예 밑줄이 쳐져 있죠. 4분위수의 범위는 제3, 4분위수에서 제1, 4분위수를 뺀 거다라고 되어 있지. 거기다 체크까지 해두세요. 확인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문제에서 4분위수의 범위 구할 수 있어. 그지? 어떻게 구하면 돼? 제3, 4분위수인 7.5에서 제1, 4분위수인 3을 어떻게 한다? 뺀다. 그럼 빼면 얼마가 됩니까? 4.5. 그래,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상자 그림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지금 등장을 한 거야. 4분위수가 등장을 했지. 그리고 숫자의 범위라는 거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냈고 4분위수에 연결지어서 4분위수에 대한 범위까지 만들어냈고 이 세 가지 용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면 여기 단어는 끝이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1-1번 문제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요거까지 같이 해보고 마무리 지을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 뭐부터 해야 돼? 아니지, 문제를 먼저 읽어야지. 그러니까 98점 받은 거야. 문제를 안 읽어서. 문제를 잘 읽는 학생은 100점을 맞아갖고 온다고.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잘 읽었더니 중앙값과 4분위수의 범위를 찾으라고 시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한다?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다. 그럼 자, 여기서 가장 작은 애부터 찾아야 돼. 아유, 골치 아파. 누구부터 시작이야? 15. 그 다음요. 16. 그 다음 16. 그 다음 16. 그 다음 17. 그 다음 18. 그 다음 20. 그 다음 20. 그 다음 21. 23까지. 자, 이번에는 숫자를 한번 세봐. 몇 개야? 10개. 야, 그러면 우리가 또 봤었던 거랑 또 달라. 맞지? 그럼 이렇게 10개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숫자를 다시 한번 또 뭐 해야 돼? 중앙값을 찾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3개의 그룹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10개니까 정 가운데 값이 없잖아. 그럼 중앙값 어떻게 찾으면 돼?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으로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중앙값이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17.5가 되는 거 우리는 확인을 했지? 그러면 자, 이제 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야. 아까는 중앙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두 그룹으로 묶었었지. 근데 이번에는 중앙값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하나, 중앙값 말고 앞에 있는 숫자 전체 하나, 뒤에 있는 숫자 전체 하나로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확인돼요? 따지고 보면은 숫자 1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눈 거나 다름이 없지. 얘는 가상의 숫자, 우리가 만들어낸 숫자니까. 실제로 있는 숫자가 아니니까. 어찌됐건 이 중앙값을 제외한 나머지 앞과 뒤로 그룹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인됐지? 그럼 자, 우리는 다시 이제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중앙값을 또 찾아야 되겠지? 누굽니까? 이번엔 보여. 16.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20. 그럼 얘가 제1 4분위수. 얘가 제2 4분위수. 얘가 제3 4분위수.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A 중앙값을 찾으라 그랬어. 중앙값 얼마가 돼요? 그래, 이미 찾아놨잖아. 17.5. 그 다음에 B는 4분위수의 범위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가장 큰 4분위수 20이잖아. 가장 작은 4분위수 16이잖아. 그럼 범위가 얼마예요? 그렇지, 요렇게.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21.5. 요렇게 정답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야. 4분위수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확인돼요? 일부러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모듈로 보여줬어. 찾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야. 가운데 값을 찾는다라는 의미 자체가 결국엔 중앙값을 찾아서 중앙값을 가지고 계산을 내는 게 이 4분위수에 대한 포인트의 핵심이야. 중앙값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I 옆에다가 적어놔. 또 까먹는다 되네. 여기다가 4분위수라고 써져 있지. 맨 위에. 거기서 중앙값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적어놔. 아예. 중앙값을 가지고 판단한다. 앞에서 배웠던 중앙값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활용이 되는 거예요. 다 적었나요? 예. 글씨 예쁘게 적었어? 알아볼 수 있게? 너만?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자. 바로 옆에 있는 99쪽을 보시면 돼요. 나도 솔직히 이게 또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한 게 또 나왔어.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뭐라고 써져 있어? 상자 그림. 실제 제목과 연결되는 상자 그림이 이제 등장을 한 거네. 맞죠? 그럼 자, 상자 그림. 얘는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읽어만 보고 가자. 자, 첫 번째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최소값, 제1사분위수, 중앙값, 제3사분위수, 최대값, 5개의 값을 나타낸 그래프를 상자 그림이라고 한다라고 써져 있죠. 보이니? 자, 그러면 여기서 중앙값이라고 보여, 안 보여? 세 번째 써져 있는 중앙값 보이지?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적을 거야. 뭐라고 적을 거냐면 제2사분위수라고 적어놔.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제2사분위수는 중앙값. 원래 있던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정의했을 때 가운데 있는 중앙값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거기다 적어놔. 그러면 그 순간 얘가 훨씬 더 심플해져. 어떻게 심플해지냐면 잘 봐. 숫자들을 쭉 나열했지? 숫자들이 쭉 나열돼 있지?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는 게 최소값, 최대값, 제1사분위수, 중앙값 대신에 제2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자, 아직 뒤에는 안 읽었으니까 몰라.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요거야. 마찬가지. 최소값, 제1사분위수, 제2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최대값. 확인돼요? 요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중앙값이라는 걸 제2사분위수로 바꿔서 기억을 해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5개의 값을 나타낸 그래프를 상자 그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니? 즉 5개의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상자 그림이라는 녀석은 결국에 그래프로 나타낼 거니까 그림을 뭔가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필요한 정보가 첫 번째 뭐가 필요하지? 최소값이 필요하지. 민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최소값.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제 1, 2, 3, 4분위수가 필요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최대값, 맥시멈 값이 필요한 거야. 요 세 가지 모듈을 기본적으로 그래프로 그려낼 거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 저 1, 2, 3번 적어놨지? 1, 2, 3번 중에 무언가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1, 2, 3번 중에 뭘까? 왠지 2번이 좀 더 중요해 보이기는 해.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냥 양쪽 끝에 있는 값을 결국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2번 제1, 2, 3, 4분위수에다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겠다라는 거야. 그림상. 확인되니? 그럼 어떤 포인트를 줄 거냐? 상자 그림이라고 했잖아. 상자를 만들 거라고. 이게 상자의 대상이야. 확인돼? 그러면 상자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얘를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 상자의 대상으로 우리가 써먹는 방법이 여기 보면은 예시 데이터 99쪽에 보면은 이쁘게 잘 나와 있어. 쫙 보니까 어때? 뭔가 상자 그림이 나와 있어. 가운데 이렇게 상자가 나와 있지. 그리고 뭐야? 양쪽 끝에 손잡이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이 그림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야. 난 솔직히 이거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 그때 만들려고 시키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그냥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이 그림을 몇 번이나 볼 것 같아? 3학년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면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다. 해석할 줄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그림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겠니? 1번이 제일 작고 3번이 제일 크겠지. 그럼 이 그림에서 제일 작은 쪽이 어디일 것 같아? 여기겠지. 여기에 최소값 들어오는 거야. 그럼 제일 큰 애가 여기지. 최대값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1, 2, 3, 4분위수 포인트 줘서 상자로 만들 거라 그랬지.
여기가 1, 4분위수야. 그럼 여기 끄트머리는 제3, 4분위수가 돼. 그러면 제2, 4분위수 중앙값은 여기 가운데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오겠지. 아니야,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이런 그림을 만들긴 할 건데 이 길이들 내 마음대로 임의로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크기를 가지고 그리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내가 그리다 보면 이렇게 상자 그림을 만들고 이렇게 생긴 그림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겠지. 숫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져 있는지에 따라 다를 거니까. 확인돼야 안 돼요. 혹은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없을까? 가능하겠지. 어떤 그림이든 가능할 거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은 어디에 만들어지게 될 거냐? 이렇게 생긴 수직선 위에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긴 수직선 위에.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에 표시되는 것들이 각각의 숫자들의 값을 수직선 위에 표시하고 그걸 약간의 그림을 곁들여서 만들어낸 거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 여기 1-1번 문제에서 직접 크기순으로 싹 다 적어놨잖아. 요거 가지고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으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수직선이 원래 이렇게 있어. 숫자는 15가 여기 있겠지? 제일 작은 거니까 16, 17, 18, 19, 20, 21, 22, 23이 여기까지 딱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쳐보자고. 그럼 최소값이 얼마야? 15. 그럼 여기다 표시하고 최대값은 23이니까 여기다 표시를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중앙값이 여기 있잖아. 17.5. 그럼 17.5가 제2, 4분위수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1, 4분위수 우리 16인 거 찾았지? 16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상자 그림이 시작이 되겠지? 그리고 제2, 4분위수 20이잖아. 그러면 23이 여기니까 22, 21, 20 여기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딱 표시를 해서 상자를 만들어. 그리고 선으로 이어버리는 거야. 확인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16이었어. 중앙에 있는 제2, 4분위수는 17.5였잖아. 17, 18이니까 여기 정 가운데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상자 그림이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할만하냐, 안 할만하니? 진짜 별거 없지? 그냥 그림으로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난 했다고 그냥 하래. 그러면 얘를 만약에 옆에 봐봐. 여러분들 99쪽에 보면 참고라고 돼 있는 부분 보이거든, 위에? 수직으로 세웠지? 펌프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면 당연히 아래쪽이 뭐겠어? 그렇지, 작은 수. 위에 쪽이 큰 수가 되게 그냥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야. 어때? 할만해? 어려워? 할만하지? 그래,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자, 필수 문제 2번 문제 보여, 안 보여? 보이죠? 한번 해볼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 뭐예요? 그렇지. 경민이가 얘기 안 했으면 욕하려고 그랬는데 경민이가 또 얘기를 해버렸네. 안민현만 얘기했으면은 이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자, 문제를 잘 읽었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니죠. 오름차순을 정리를 해야죠. 자, 오름차순으로 그럼 제일 작은 애부터 정리를 해보자고. 누가 됩니까? 13, 그 다음 16, 그 다음 19, 그 다음 22, 27, 30, 34, 36, 41, 숫자 많아. 45, 50. 여기다 적어보자. 45, 50. 이렇게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 그림에서 최소값 누구야? 13인 거 알았지? 최대값 50인 거 알았지? 자, 숫자가 총 몇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지? 이거 지금? 11개가 나열이 돼 있지? 그럼 중앙값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겠죠? 중앙값 누굽니까? 30이 중앙값. 이게 그러면 제2, 4분위수라고 봐도 되겠지? 자, 그러면 앞에 쪽 그룹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잖아. 이 그룹에서 제1, 4분위수를 찾는 거야. 누가 나와? 19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뒤에 쪽 그룹의 숫자가 이렇게 5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제2, 4분위수를, 제3, 4분위수를 찾는 거야. 누구야?
41이 제3, 4분위수인 것까지 확인을 했어. 확인되니? 그럼 바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표 첫 번째 거 완성한 거나 다름이 없겠지?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뭐 해야 돼? 상자 그림을 직접 만들려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칸수를 쫙 세서 13번째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겠지? 그 다음에 칸수를 또 쫙 세서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옆으로 쭉 따라오면서 이제 제1사분위수 여기에 19라는 부분이 있잖아.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41이라는 제3사분위수가 또 어딘가 있겠지? 41에 표시를 해주고 상자로 묶어두는 거죠. 그 다음에 선으로 쭉 이어버리면 되겠지? 확인되니? 이걸로 끝인가? 제2사분위수 하나 더 표시해줘야 되겠지? 그럼 제2사분위수는 30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표시해서 30. 실패했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돼요? 이게 다야. 진짜 오늘 뭐 있어? 이랬는데 이거를 못한다고?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자 그림을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 별다른 거 있니? 없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만들어진 상자 그림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이게 왜 필요한 걸까? 물어보는 거야. 왜 필요한 걸까? 해석하려고. 그래, 무엇을? 통계 자료로서? 그럼 이걸 통계 자료로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라면 무언가 해석할 수 있는 기준과 필요도가, 필요성,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알아야 되겠지. 여기서 통계에 쓸데없음이 나오는 거야. 아니, 자료를 놓고 해석을 하는 거, 좋아. 필요하겠지, 분석하고 하는 거. 근데 굳이 이런 그림까지 새로 만들면서 새로운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해나간다? 불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게 내 생각인데 통계학자들 입장은 다를 거야. 이걸 새롭게 배워놓음으로 인해서 뭔가 더 발전된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방법들이 100쪽에 보면 나와. 100쪽에 보면 자, 상자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은 상자 그림의 이해, 그냥 눈으로 보고 읽어보자고. 자, 첫 번째, 상자 그림의 각 구간에는 자료의 별량이 약 25%씩 포함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확인되니? 왜 이런 25%씩 포함이 된다라고 나와 있을까? 그거는 최초에 우리가 만들었던 4분위수 있지. 그 4분위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4분위수를 만들 때 처음에 뭐 했어? 중앙값 잡았지. 그 다음에 앞에 쪽 묶음 만들고 뒤에 쪽 묶음을 만들었지.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쪽 묶음에서 중앙값을 잡고 제1사분위수로 책정을 했고 뒤에 쪽 묶음에서 중앙값을 잡고 제3사분위수로 책정을 했지. 그럼 이렇게 나눠놓게 되면 제1사분위수 앞에는 숫자가 2개 있지. 그러면 색깔로 표시를 해보자. 여기 구간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되는 거야. 맞아? 자, 그 다음 다시 제1사분위수를 제외한 제1과 2사분위수 사이는 여기잖아. 여기 구간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 다시 여기는 여기 구간이 되겠지. 마지막 여기가 여기 구간이 되겠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봐봐. 숫자가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지. 2개 있지. 2개 있지. 2개 있지. 다시 말하면 이 라인들을 제외하면 이 안에는 숫자가 몇 개씩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요 라인은 포함? 여기는 아니야. 요 상자 그림의 좌와 우 그리고 상자 그림 가운데까지 나누면 다 2개씩 들어가 있는 거잖아, 숫자가. 맞아요? 그러면 전체의 숫자는 총 8개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 8개의 숫자에서 2개니까 균등하게 25%씩 4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실제 숫자는 11개였어. 근데 숫자가 8개로 줄었지. 왜 줄었어? 여기 상자 그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 2, 4분위수까지. 그러니까 4분위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만 가지고 2개씩 채워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2개라는 고정적인 양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야. 확인됐지? 그럼 은규야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요만한 막대기를 2등분 한다고 해봐. 그럼 크기가 요만해지겠지. 맞지? 근데 이만한 막대기를 2등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만해지겠지. 크기가 어때? 커지겠지. 다시 말하면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걸 나눴을 때 해당하는 양들은 어떻게 돼? 점점 더 길어지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야. 똑같은 길이를 놨어. 2등분 할 때랑 3등분 할 때 길이가 어떻게 돼? 2등분 할 때가 길이가 더 길어지겠지. 이걸 우리 사회 배웠나? 학교에서? 지리라는 거. 인구 밀도에 대한 얘기 배웠나? 인구 밀도에 대한 거 배웠나? 아, 나 진짜. 들어는 말하는 건가? 거기까지 안 나왔어요. 야, 쟤는 들어봤는데 너는 쟤는 배웠고. 아. 그럼 교육청에 신고해.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한다.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땅덩어리가 이만큼이 있어. 즉, 땅덩어리가 이만큼이 있는 거야. 이 안에 숫자를 2개를 집어넣어. 사람 2명을 가서 살으라 그럴 거야, 이 안에서. 그거랑 이만한 땅덩어리를 만들고 사람 2명을 살으라고 할 거야. 어느 쪽이 좀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 이만 거보단 이게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좀 어려운 단어를 써보자. 이만한 공간에 2명과 이만한 공간에 2명에서 밀집도가 더 높은 거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밀집도가 더 높겠지. 다시 말하면 이 공간이란 개념을 이 구간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크기가 길어질수록 밀집도는 어떻게 돼? 크기가 길어질수록 낮아지고 크기가 짧을수록 더 많이 밀집해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여기 그림에서 보면 돼. 자, 여기 구간에서 여기다 내가 이렇게 나눠놨어. 4분의 수가 이렇게, 이 4분의 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구간이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여기는 밀집도가 높겠어, 낮겠어? 밀집도가 높겠지. 더 많이 밀집해 있다는 얘기잖아. 아, 이 새끼 밀집이라는 단어 모르지 너? 아니 무슨 있다. 아니 있다 이렇게. 그렇지, 많이 들어있다. 빼곡하게 차 있다. 아니. 그럼 여기는 어때? 널찍하니까 밀집도가 낮다. 즉 밀집도, 얼마만큼 더 촘촘하게 들어가 있냐라고 따지는 거야. 그 넓은 공간에는 그만큼 적게 밀집을 해 있을 거고 좁은 공간에는 그만큼 넓게 많이 밀집을 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야.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에 이 좁은 땅덩어리 5천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서울에 있는 인구가 2,500만, 예를 들어서 전체 지방에 있는 인구가 2,500만 하면은 서울에서 내가 서 있는 땅 한 평과 지방에서 내가 서 있는 땅 한 평의 밀집도가 다르겠지. 서울에는 한 평 안에 더 많은 사람이 서 있겠지. 더 좁은 땅덩어리니까. 그러니까 그 땅덩어리 좁다와 넓다를 이 길이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야. 길이가 좁을수록 더 많이 밀집해 있다. 숫자들이, 이런 수들이 더 많이 밀집해 있다. 길이가 넓을수록 더 적게 밀집해 있다.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상자 그림을 만들어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자료들 각각의 값들을, 이게 지금은 11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수천만 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 수천만 개 자료가 있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분류를 못해. 컴퓨터가 분류를 했다고 쳐봐. 그래도 수천만 개 자료면은 쓰다 보면 다음 줄로 계속 넘어가겠지. 그럼 그 상태가 돼버리면 통계 자료로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왜? 한눈에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그럼 이걸 한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도수표라는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1학년 때 배웠다. 그래도 표를 만들어도 또 이렇게 쫙 길어지니까 또 한눈에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걸 그림을 통해서 해결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만들어낸 거야. 그럼 만들어진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구간에는 내가 봤었던 자료들이 꽤 많이 있겠는데? 자료들이 많이 밀집해 있겠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별로 많진 않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런 용도로서의 상자 그림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필수 문제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눈으로 보자고. 자, 그림을 쫙 봤더니 구간이 이미 상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야, 맞지? 여기서 중앙값을 찾으라 그랬지. 그 중앙값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중앙값에다 동그라미 치고 중앙값 앞으로 우리 뭘로 해석한다 그랬지? 그렇지. 제2 4분위수로 해석한다 그랬지? 거기다가 적어놔. 제2 4분위수. 적으세요? 그러면 제2 4분위수 얼마야? 그림에서? 딱 봐도 3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자.
턱걸이 수가 3회 이하라고 얘기를 했어. 3회 이하면 어디야? 기억이랑 니은을 합쳐놓은 거지. 그럼 이 기억이랑 니은을 합친 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그렇지. 25%씩 숫자들의 개수는 여전히 동일하게 등장을 할 거니까. 확인돼요? 그러니까 50%. 그러면 별량이 가장 밀집된 구간을 찾으라 그랬지. 별량이 가장 밀집해 있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야? 좁은 거, 가장 좁은 영역을 찾으라는 얘기겠지? 크기가 가장 작은 영역. 그러면 소정아, 크기가 가장 작은 영역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디야? 기억이 가장 작어? 니은이 가장 작어? 그렇지. 니은이 되는 거지. 별량이 가장 밀집해 있는 구역은 니은이구나.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됩니까? 이게 다야. 그러면 옆으로 넘어와서 필수문제 4번 바로 가자. 이번에는 두 개의 그림 그려놓고 비교하랍니다. 보이죠? 그러면 두 자료의 각각의 중앙값을 각각 구하라 그랬지. 타자 A 중앙값 얼마입니까? 24. 타자 B는요? 37. 확인돼요? 그러면 이때 두 자료의 4분위수의 범위를 각각 구하여라라고 얘기했어. 4분위수의 범위잖아. 그럼 1, 4분위수와 3, 4분위수 차이의 차를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타자 A는 1, 4분위수가 19에 있네요. 맞죠? 타자 A는 3, 4분위수가 어디 있어요? 33에 있어요. 그럼 33에서 19를 빼면 4분위수의 범위가 등장하겠지? 얼마가 됩니까? 14. 그러면 타자 B는 여러분들이 해봐. 타자 B는 1, 4분위수가 얼마? 26. 3, 4분위수는 45. 그럼 두 개를 빼면 소정아 얼마? 그 19를 4분위수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타자 B는 4분위수의 범위가 19다. 확인됩니까? 그럼 자, 세 번째, 매년 친 홈런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타자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 될까? 왜 B라고 생각했어?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니까? 뭐가 더 크니까? 평균 이런 거나. 평균 이런 거나? 아니야. 자, 두 가지 자료를 비교를 할 건데 어차피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요? 이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그림이 이제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만 놓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가로로 그렸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숫자는 점점 커지지.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지. 그럼 누가 더 많이 쳤냐라고 한다는 얘기는 누가 더 큰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왼쪽에 있는 걸 골라야 돼? 오른쪽에 있는 걸 골라야 돼? 오른쪽에 있는 걸 골라야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야? 타자 B가 더 많군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러면 4-1번은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해도 되겠지?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을 하자.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끝났어. 상자 그림. 야, 내가 처음에 예고했지. 오늘 산수하는 거 있어? 아니, 설마 이거 빼기, 더하기, 빼기 요 정도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거잖아. 용어들이 새로운 게 좀 많이 등장을 할 뿐이야. 용어들만 체크해놓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 용어들 당장 우리 3학년들만 잘 기억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2학년들은 내년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내신 대비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 3학년들도 내신 대비 들어가서 용어들 한 번 더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다지 크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갑시다. 왜요? 시간이 많아 아직. 오늘 최대한 천천히 문제 보면서 넘어가는데도 시간이 많아. 해야 돼. 놀 순 없잖아. 좀 쉴까? 일주일을 쉬다 왔는데 또 쉬어? 자, 오늘 우리 두 번째는 산점도에 대한 얘기. 자, 산점도와 상관관계라고 제목이 붙어있는데 오늘은 산점도에 대한 얘기만 해볼까? 아니면 상관관계까지 다 할까? 그래? 그러면 자, 그러면 산점도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산점도라는 말은 기본적인 마찬가지로 정의만 알면 돼.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를 여러분들 책에다가 표시를 좀 하고 갈 거야. 자, 103쪽 문제를 보세요. 103쪽을 보시면 산점도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두 별량 x, y의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래프를 두 별량 x, y에 대한 산점도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확인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아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이해된다. 거짓말하지 마. 야, 거짓말하지 마.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상자 그림 아까 봤었지. 그러면 상자 그림이라는 뭔가 분류를 해서 숫자를 준다 이런 거잖아. 기준 하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 학생들의 키. 그럼 키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겠지. 근데 자료조사를 하나만 하고 끝내기에는 수치 타산이 안 맞는 거야.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씩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 부를 때마다 10,000원씩 줄게. 그럼 자료 하나 조사하고 10,000원 주는 것보다 자료 10개 조사하고 10,000원 주는 게 낫겠지. 그지? 이런 현실적인 감각으로 인해서 자료를 하나 더 조사한 거야. 키 조사하고 이번엔 몸무게를 조사를 한 거지. 그럼 자료가 2개가 됐잖아. 이 2개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싶어. 즉 키가 크고 키와 몸무게 사이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키가 큰데 키가 작으면 몸무게가 적게 나가요. 뭐 이런 식의 상관관계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결국에 키와 몸무게라는 2개의 자료 대상을 조사를 했지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순서상으로 만든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번 키가 170, 몸무게가 뭐 60kg. 묶음으로. 확인돼요? 2번 키가 180, 몸무게가 90kg. 뭐 3번 키가 180, 몸무게가 70kg. 이런 식으로 쭉 돌면서 다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키 쭉 조사하고 몸무게 쭉 조사를 했었지. 근데 사람을 만든 거지. 1번 만약에 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이렇게 쭉 써서 수치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 마찬가지로 몸무게도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해서 또 수치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같은 사람의 자료를 순서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사람 순서상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내가 별량을 총 8명을 조사를 했어. 순서상이 몇 개가 나오겠어? 8개. 맞죠? 즉 별량의 개수만큼의 순서상들이 추가로 생성이 되는 거야. 이 순서상들을 일단 만들어 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이 순서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서상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 앞에 있는 좌표를 뭘로 취급했지? X좌표로 취급했지. 뒤에 있는 좌표를 Y좌표로 취급해서 좌표 평면 안에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지. 점을 찍을 수 있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치?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뭐 170에 몸무게가 60kg야. 그러면 가로로 170에 해당하는 점, 몸무게가 60에 해당하는 점에 체크를 하면 되겠지. 확인돼요? 또 몸무게가 뭐 180에 키가 180에 몸무게가 90이야. 그럼 뭐 이런 데서도 체크해서 표시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점들을 별량에 해당하는 점들을 다 찍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확인돼요?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서 표시한 게 바로 무엇이냐? 산점도야. 확인돼? 확인돼? 그래서 산점도를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가로 대상하고 세로 대상 있지. 즉 X축과 Y축이라고 부르는 거. 이 X축과 Y축이 무엇을 뜻하는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산점도는 앞에 있던 상자 그림과는 별개로 생각보다 활용처가 되게 많아. 되게 단순한 논리들을 조사할 때 활용처가 되게 많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써. 왜? 이거 누가 조사하냐고. 잘 안 쓰긴 하지만 활용처는 되게 많다는 걸 꼭 알아둬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어. 방금 전에는 키하고 몸무게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지. 근데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것도 확인해볼 수 있잖아. 국어 잘하는 애들이 보통 수학을 잘한다. 라는 얘기 많이 하지. 넌 틀렸어. 그러면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 사이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각각의 점수들을 비교 분석해 볼 수도 있겠지. 점으로 찍어가면서. 혹은 또 뭐가 있을까?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급식을 많이 먹는 애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럼 급식의 섭취량하고 몸무게 사이의 연관관계를 또 볼 수가 있겠지. 또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게 없지. 아무 생각이 없을수록 학교 성적 평균 점수가 낮다. 뭐 이런 거. 평소에 내가 독서를 많이 하면 평균 점수가 낮아진다. 뭐 이런 식의 연관관계들. 공부할 시간을 뺏겨서 평균 점수가 낮아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 어쨌든 그런 거. 아니면 뭐 게임을 많이 할수록 학교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구나.
이런 식의 통계 자료들.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기에 좋은 게 바로 이 산점도라는 거야. 즉, 두 가지 대상을 놓고서 두 가지 대상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산점도가 결국에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좋은 거라고 그랬지. 그 연관관계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어려운 말로 상관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점도와 상관관계는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있는 거야. 이미 산점도를 만드는 순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산점도가 뭔지 알았잖아.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냈잖아. 이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봐야 된다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자고. 오늘은 산점도를 만드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자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배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상자 그림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고, 그리고 상자 그림을 통해서 분석하기 힘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산점도. 산점도가 이런 거다 정도까지만 오늘은 알아두세요. 확인됐나요? 그럼 오늘 숙제 우리는 102쪽까지만 할 겁니다. 참고로 난 다음 시간에 숙제 끝까지 낼 거다. 그러니까 왜 주말에 껴있지? 다음 시간 수요일 금요일인데? 아, 금요일 날 숙제를 내니까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주식이 노는 꼴을 못 보는데 아씨 억울한데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유형편은 104쪽까지만 합시다. 확인됐어요? 대신에 주말에 숙제량이 좀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미리 풀어놓을 사람들은 단원 마무리 쪽 있지? 거기 미리 풀어놓을 사람들은 풀어놓으셔도 돼요. 확인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상자 그림하고 산점도가 무엇인지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산점도를 해석하는 방법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찬가지로 별 내용은 없어. 별 내용은 없는데 조금 뭐랄까 헷갈리는 부분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섞여 있어. 그래서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하면은 100%야.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넘긴 거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이면 책 끝나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질문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예상컨대 질문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거야. 해석만 하면 되는 거라서 해석이 안 되지 않는 이상은 질문 안 할 거거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놀아야 되잖아. 시험 볼 겁니다. 3학년 2학기. 왜?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 주말에 하면 되잖아. 시간이 필요하면 얘기해. 괜찮아, 승희야? 소진 괜찮아? 수요일에 합니다. 시험을 수요일날 보자? 왜 수요일날 보면 공부할 것 같아? 그냥 미루고 싶은 마음 아니고? 확실히 공부할 것 같아? 그럼 월요일날 우리 뭐해? 월요일에 상황이 이거 복습. 리뷰? 간단하게? 오 좋다. 내가 생각해도 좋다. 아니 뭐 상관은 없어. 근데 수요일날 시험 보면은 니네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문헌중 시험 빠지는데 억울하지 않아? 너네만 보기에? 괜찮아? 그래? 그러면 수요일날 시험 보는 걸로 하고요. 월요일날은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조금 뭐랄까 삼각비 부분 있지? 거기서 보충 설명 조금만 더 하고 가자. 삼각비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안 가르쳐준 내용이 있거든? 우리 교육과정이랑 크게 상관은 없어. 사실 몰라도 오히려 알면 더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최대한 정제해서 한번 거기 부분만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서 삼각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수요일날은 전범위 시험이야. 그러면 결국에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지? 주말 동안에 공부 좀 해보고 월요일날 선생님 저 여기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질문 받을 시간 나올 거니까 그때 질문 한 번 더 질문 받으면서 같이 한번 보고요. 그리고 시간 남는 시간 이용해서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삼각비 쪽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시험 보고 시험 결과 확인한 다음에 금요일날 시험 결과를 봅시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시험 결과 보고 점수가 내가 요구한 점수가 도달이 안 돼. 금요일날 재시험 갑니다. 알겠죠? 만약에 요구한 점수가 문제 없어. 이 정도면 오케이. 양호. 그러면 금요일날부터 금요일날 하루 조금 프리하게 리뷰 한번 더 합시다. 리뷰 한번 더 하고 그럼 금요일날에 자동적으로 숙제가 없겠죠. 재시험을 보는 순간 숙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2학년 2학기 시작합니다. 그럼 2학년 2학기 교재를 뭘로 할까? 아예 정하고 할까?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 성현은 어때? 2학년 2학기 잘 기억 안 나? 승희도? 너네는 다음 주 월요일, 그럼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서 3학년 2학기 한 번 더 볼 거야. 그러니까 시험 점수 평균에 포함 안 시킬 테니까 그냥 최대한 공부하고 와. 알겠지? 어차피 3학년 2학기 밑에 반 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면 되고.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만약에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대상으로 밑에 반 수업을 한 번 더 어떻게 하자? 더블 수강하면 되잖아. 두 타임 수업 듣고 가면 되지. 그지? 내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네. 응. 감사한 줄 알아, 이거 사. 수강료 2배를 안 받고 그냥 해주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하자. 응. 그럼 되겠다. 됐죠? 그러면 내가 또 할 얘기 있나? 교재. 교재는 선생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번 더 확인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기본 개념서는 안 할 거야. 개념서보다 조금 난이도 올려보자. 안 되면 최대한 유형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다른 학원들 많이 쓰는 유형서들 있잖아. 뭐 센이라든가 RPM이라든가. 우선 이런 난이도까지는 올려보자고. 그냥 개념 플러스 유형을 한 번 더 해서 파워로 본다? 한 번 더? 아니야. 조금 더 템포 올려서 빠르게 갈 거니까 문제 숫자 좀 조절해서 그걸로 한 번 더 보는 걸로. 알겠죠?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거, 질문사항 있어야 돼. 5분을 때워야 된다고. 오늘 자유롭게 시험도 끝났어. 알았어. 쉬었다 갑시다, 그러면.